천자문의 15번째 구절입니다. 15번째 구절은 애육, 려수, 신복, 융강이라. 글자가 사실 보면은 좀 여기 금을 여자 같은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글자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만은 교육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14번째 구절은 보니까 그거였잖아요. 정책을 낼 때 조금 잘 물어가지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합리적 이거 좋은 걸 만들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거 내서 뭐 하느냐? 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애육, 사랑해서 길러내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 그죠? 교육한다 할 때 그 육자거든요. 이게 사랑으로 길러내야 되죠. 누구를? 그러면 이게 이제 주로 그 천자문이나 논어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전들은 왕정시대에 중심 인물이 왕이에요. 군주, 황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성학십도라든가 성학지묘라든가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책들로 남아있는 게 대부분의 거기에 중심 인물이 왕이에요. 조선의 국왕에게 바칩니다. 국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중심이 왕이 아니죠. 왕에 해당되는 대통령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중심은 누굽니까? 우리 국민 모두 하나한 사람들이죠. 하나하나요. 왜? 민주주의 시대니까, 민주니까 국민이, 시민이, 백성이 내가 주체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다른 거. 그럼 애육은 뭐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줘야 되느냐? 옛날이니까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길러줘야 된다. 그런 염원을 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오늘날 맞지 않죠. 오늘날 나 개인을, 이 개인 인간을 누가 길러줍니까? 아무도 길러주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길러준다고요? 착각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우리 일반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출해 준 분이니까 우리 일반 국민의 대리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를 사랑하고 길러준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큰 착각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어릴 때는 뭡니까?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주고 사랑하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길러주고 사랑으로 길러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는 자기가 갖고 가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을 때는,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해서 자라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자라나야 된다고요. 그러나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뭐냐? 그러면 임금이나 왕된 최고 지도자가 여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수가 뭐냐면 검은 머리예요. 머리가 검은 머리. 검은 머리라는 말은 이게 뭐냐 하면 일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임금이 이 백성을 사랑을 하고 길러줘야 된다. 그게 뭐냐? 임금의 책무성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 임금을 자꾸 부모에 비유하고 백성을 뭡니까? 어린아이, 자식으로 비유하죠. 그러니까 임금은 뭡니까? 자식에 해당되는 백성을 당연히 사랑하고 길러줘야 될, 어떻게 보면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임금은 늘 뭐냐? 자기가 호사를 누리기도 하지만 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계급사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늘 걱정을 해야 되죠. 아이고, 우리 백성들 굶어 죽지 않겠지? 참 잘 살아야 될 텐데,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겁니다. 백성 사람들을 사랑으로 길러주면 어떻게 되느냐? 신복, 융강. 융강이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오랑캐. 오랑캐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오랑캐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랑캐는 내가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왕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왕이 살고 여기에 백성들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쭉 살고 있어.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부터 보면 거리가 멀지. 그런데 여기에 왕이 여기에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길러주면은 이 소문이 이 멀리 살고 있는 오랑캐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오랑캐라 그래요. 이 외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뭡니까?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당연히 퍼지겠죠. 여기에 있는 왕이라는 어떤 그 왕은 이 백성들을 사랑으로 길러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더라. 야, 참 그 좋은 왕이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 신하처럼 엎드려가지고 이리 온다 이 말이에요. 이리 온다, 살고 싶어서. 이해갑니까? 여러분들 선진국 같은 게 많잖아요. 세계에서, 그죠? 못 사는 사람의 나라의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 할까요?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고 싶어 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선진국 대열을 올렸었잖아요. 그죠? OECD 국가에도 가입하고, 그죠?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국내 사람들이 오히려 일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돈을 벌러 오잖아요. 바로 그런 건 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오랑캐, 잘못된 사람, 뭐 이렇게 보지는 않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엎드려서 온 거죠. 우리에게. 돈 벌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애육이라는 말이 굉장히 감동 깊은 거죠. 사랑의 자와 기를 육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많이 쓰는 것이지만 교육이라는 말이라든가 양육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애육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적게 쓰죠. 그죠? 그럼 선생님들 뭐 교육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이런 말도 좋습니다만은 길러준다는 말이 좋습니다만은 애육이라는 말도 한번 일상용어로 한번 써보면은 육자를 뭐 돌림자로 한다고 할까요?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말이 되겠죠. 애육하자. 사랑하고 혹은 사랑으로 기르자. 굉장히 좋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8글자도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